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퍼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은 아마 설날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설날, 여러분 우리 또 설날 하면은 여러분들 세뱃돈 상당히 우리 학생분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저에게는 마치 목숨과도 맞바꿀 수 오늘 컨텐츠는 세뱃돈을 받고 여러분들 만약에 컴퓨터를 맞추고 싶거나 어떤 컴퓨터에 좀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좀 이게 정보 전달 컨텐츠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원래 이 컨텐츠는 매주 금요일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바빠가지고 설날에 올라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나요? 정말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할 수 있을 만큼 혹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그렇고요. 일단 컴퓨터를 맞추려면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죠. CPU.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CPU에 대한 것을 오늘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것일지, 내가 써야 될 목적에 맞춰서 어떤 CPU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U의 정의부터 하나씩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CPU라는 것은 인간으로 따지면 약간 두뇌에 가까운 거죠. 두뇌에 가까운 거고, 입력된 어떤 값을 형태나 어떤 명령으로 출력해 주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떤 연산을 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U가 없는 컴퓨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CPU에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클럭, 무슨 코어, 무슨 i9, i7, 7세대, 9세대, 8세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비레이크, 커비레이크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렇게 막 방대한 양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정말 기본들, 클럭과 코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환경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제가 추천해 드릴 것인지 요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클럭부터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클럭은 이제 CPU의 연산 속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단위입니다. 대단한 어떤 클럭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클럭은 4.5GHz, 4.8GHz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클럭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코어도 있단 말이죠. 코어는 뭐냐면은 엄밀히 말하면 CPU 처리 회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합니다. 쿼드 코어, 옥타 코어, 헥스 듀얼 코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개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코어의 개수. 사실 쉽게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 어떤 굉장히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지금 머리로는 계산은 되지만 너무 느려. 그리고 열도 나. 그래서 제 몸에 약간 엽기적일 수 있겠지만 머리통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생각을 두 개의 뇌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연상 속도도 빨라지게 되겠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도 이제 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이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머리들이 많아지면서 머리를 맞대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얻어낼 수가 있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 나는 클럭을 잡아야 되냐 코어 수를 잡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환경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쓰는 어떤 방식조차도 다를 거고요. 어떤 그들이 맞춰서 쓰는 프로그램 역시도 그 프로그램이 클럭을 중요시하는지 코어를 중요시하는지 역시도 굉장히 부분은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전부 그냥 참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게이밍을 하려면 i9을 사세요. 그렇다고 i9 9900K를 막 사재 낀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CPU에 대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하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유튜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술적인 작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 그림을 그려야 된다던가 영상을 편집해야 된다던가 사진을 편집해야 된다던가 음악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과 그 다음에 일반 사무용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용은 게이밍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밍 하실 분들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크리에이터들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이나 게임 등 굉장히 고사양들을 많이 해야 돼요. 복잡한 연산 과정을 정말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그런 컴퓨터가 필요해요. 역시 열 처리도 빨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은 이제 100만 원을 그냥 넘어가요.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80만 원으로도 컴퓨터 맞추던데 그걸로 배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족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80만 원, 70만 원 뭐 유튜브에 떠다니는 그런 어떤 라이젠이나 어떤 가성비 제품들만 이렇게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그 컴퓨터들로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고 어떤 컨텐츠 제작에 관여를 한다?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진짜 좀 아니에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CPU 때문에 그래요. CPU가 좋으면 그거에 맞는 어떤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메인보드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파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GPU와 SSD도 들어가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그냥 올라갑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는 그냥 기본 2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0만 원으로도 맞출 수 있어요. 웬만큼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나 이런 걸 작업할 때 만약 4K를 쓴다 저처럼 그러면은 약간 딸려요. 제가 경험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좋은 CPU를 쓰고 좋은 메인보드를 썼다 그러면 그거에 응당 당연히 좋은 파워도 써야 되겠죠. 파워 값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CPU 하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모든 제품이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클럭 수도 당연히 높아야 되지만 코어 수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i9 CPU 같은 옥타코어, 즉 코어가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8개의 코어가 들어있는 CPU를 사용하는 게 저는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면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모두가 옥타코어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i7 7세대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요. 모든 작업이 CPU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GPU에서도 어느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GPU는 여러분들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에서도 어느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CPU만 좋아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그런 마인드는 여러분들 잠시 좀 버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를 내가 원하는 사양에 맞춘다는 것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조금은 알아보고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나한테 정말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맞춰진 제품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복잡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놓치고 들어가면 안 될 거, 애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애플에서 맥을 살 때 맘만 먹으면 1000만 원 그냥 후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맘만 먹으면 1000만 원 넘기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i5입니다. 물론 i7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저는 맥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투덜대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도 맥북을 쓰고 맥도 쓰는 앱등이들이 수많이 존재하지만 그냥 쓰니까 쓰는 거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애초에 맥을 접하지 않는 게 경제성을 위해서 좋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성능 대비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의 가성비라는 단어는 아예 어울리지 않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돈 파티야 그냥. 맥이 이렇게 있으면 있어 보여요. 정말 디자인도 있어 보이고 다 있어 보여. 근데 그게 전부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좀 아니야. 사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텔 무슨 뭐 i7 무슨 하고 뭐 K 같은 경우는 카비레이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F가 붙으면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겁니다. F가 붙으면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사무용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타이핑, 그다음에 약간의 이미지 작업, 왜냐면 PPT 같은 거 할 때 이미지가 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 작업들, 그다음에 인터넷을 서핑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좀 어떤 처리 속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크리에이터들이 쓰는 그 연산 과정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야. 타이핑하는 거하고 뭐 서핑 이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i5 7세대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i5 7세대 정도 하고 SSD 꽂고 그다음에 뭐 그래픽카드는 그냥 저렴한 거 아무거나 하나 대충 꽂아놓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사실 CPU가 좋으면은 웬만한 건 그냥 그렇게 큰 문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i5 7세대 정도면 동영상 편집은 모르겠는데 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4K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없어요.
뭐 버벅인다거나 이런 거는 약간은 있는데 4K 할 때는 뭐 FHD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클러든 코어기든 사무용에서는 뭐 그렇게 높은 게 필요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원래 대본으로는 오지게 길게 써놨는데 쓰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대본을 거의 안 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 사실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이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내가 뭐 i5 7세대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클러와 코어의 정의를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맞추는데 껴 넣을 수가 있겠죠. 요거는 팁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CPU를 사시면은, 정말 가끔인데 CPU를 사고 메인보드를 사는데 이제 원래 CPU하고 메인보드하고 호환되는 걸 사야 되거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CPU 꽂으실 때도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점,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는 사실 좀 힘들어요. 이해를 한 번에 하기가. 그래서 제가 뭐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봤지만, 한 2-3번 정도 돌려보시면서 좀 이해도를 높이시고 그러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은 명절 연휴 여러분들 건강하고, 그다음에 사실 건강한 게 최고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찾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